충주도심 상수도관이 터져 7만여 가구가 단수 피해를 봤습니다. 한파 속에 물이 나오지 않거나 흙탕물이 섞여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충북대가 교통대와 통합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합의안 수정 없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재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차례주로 올리던 정종 대신 우리 전통주를 올리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수를 올리는 게 좋은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주말 충주도심 한복판에서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도로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이 사고로 7만여 가구의 수돗물이 끊겨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알고 보니 9개월 전에도 똑같은 공사를 하다 수도관이 터졌는데 또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 도심의 한 교차로가 흙탕물로 뒤덮여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통제선 안쪽 땅 밑에선 물이 끊임없이 솟구치고 바로 옆 도로에선 차량들이 물살을 가르며 천천히 지나갑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물은 마치 강물처럼 세차게 흘러내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흘러서 그 도로 옆으로 막 나오고 타이어 반 아래가 좀 잠겼으니까 무섭긴 했죠. 날도 추운데 또 길도 다 얼까 봐. 상수도관이 파열된 건데 주말 오후 7시간 넘게 일대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피해를 본 곳만 7만 천여 세대, 충주 도심 대부분 지역에서 물이 안 나오거나 수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주말 저녁 장사 중이던 식당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동이에다가 물 받아놓고 다라이에다가 또 물 가득 받아놓고 그거 청소 다 할 수 있고 설거지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받아놨어요. 밤사이 수도 공급이 재개됐지만 주민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흙탕물이 섞인 수돗물을 빼내야 했습니다. 깨끗한 색이 안 나서 처음에 그 약간 흐릿하게 완전 노랗지도 않고 그렇게 깨끗한 물은 아니었어요. 좀 받아냈어요. 사고는 충주시가 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도 확장 공사를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지름 60cm짜리 상수도관을 옮겨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음새 부분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빠져버린 겁니다. 배관하고 이제 그 우수관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나서 배관이 이제 압력에 의해서 밀린 겁니다. 밀리갖고 터진 거죠. 지난해 5월에도 불과 500m 떨어진 곳에서 똑같은 공사를 하다 상수도관이 터져 3,600세대가 단수 피해를 겪었는데 9개월 만에 사고가 되풀이된 상황. 지난번 사고 당시 시공업체에 구두 경고만 하고 넘어갔던 충주시는 뒤늦게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충북대가 한국교통대와 통합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대는 학내 구성원 대표들과의 회의 끝에 기존 합의서를 수정하지 않은 채 통합 추진에 대한 찬반을 재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투표 부결로 총장이 사퇴하고 합의서 수정 요구가 잇따랐지만 교통대의 거부와 글로컬 대학 사업 탈락 위기 등을 고려해 재투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대는 조만간 구체적인 투표 일정과 방식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충북 기업 2곳 중 한 곳은 올해 설 명절 경기가 지난해보다 악화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가 충북도 내 제조업체 191곳을 대상으로 설 명절 경기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55%가 지난해보다 악화됐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년과 비슷하다는 답변은 35.8%였고 다소 호전됐다는 답변은 8.4%에 불과했습니다. 경기가 나빠진 이유로는 내수 경기 침체를 꼽은 업체가 74.7%로 가장 많았고 원자재 가격 변동과 고환율, 통상 불확실성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주로 어떤 술을 준비하셨나요? 습관적으로 정종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알고 보면 이 정종은 일본 술 상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번 설에는 우리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를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아침 조상님께 예를 갖춰 올리는 차례주. 흔히 정종이라고 부르는 술은 19세기 말 일본 양조장에서 만든 사케의 한 상표 이름입니다.
일제강점기 집에서 빚는 가양주가 탄압받고 광복 후 쌀로 술을 빚지 못하게 했던 양곡관리법 시기를 거치며 일본식 청주가 차례주 자리를 꿰찬 겁니다. 일본식 주조법으로 만든 술이 이 청주라는 이름으로 우리 차례수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술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술을 올리는 것이 좋을까?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인 종료 제례에서도 막걸리와 동동주 그리고 맑은 술인 약주를 올립니다. 전문가들은 특정한 술 종류에 얽매기보다 정성을 담는 것이 본질이라고 조언합니다. 차례 음식 또는 차례에 올리는 술 이런 것들은 정성이 중요하고 또 조상님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정하는 것이 좋고 전통적으로 차례주는 온 가족이 복을 나눠 마시는 음복의 의미도 큽니다. 가족이 함께 마시는 술인 만큼 재료가 분명하고 한식과 궁합이 좋은 우리 농산물 술이 명절에 잘 어울립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지역 특산물로 만든 다양한 전통주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식품 명인이 만든 술, 무형문화유산이 만든 술, 그리고 농업인들이 자기 농산물로 만든 술, 지역 특산주라고 부르는 이 세 가지를 보통 전통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난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 농촌도 살리고 조상님께 예도 갖추는 의미 있는 차례주가 될 것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가 지난해 77만 명의 관람객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는 관람객 100만 명 유치에 나섭니다.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사업소는 지난해 77만 6천 명이 다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소원 관리 규칙 완화로 카페와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 것이 관람객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남대는 오는 3월 전망대를 오가는 모노레일이 준공되면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지방세 수입이 도정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충북도는 지난해 도세 수입액이 2조 644억 원으로 전년보다 7.3% 1,409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비세가 1조 400억 원을 넘겨 가장 많았고 취득세, 지방교육세 순이었습니다. 충청북도는 공장과 아파트 신축이 늘어난 데다 특히 가택수색과 가상조산 조회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228억 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미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으면서 요즘에는 검은 반도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충남 홍성에서는 간척 사업으로 맥이 끊겼던 천수만 김 양식이 37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했다고 합니다. 최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의 유일한 해수면 수산 자원 보호구역인 홍성군 천수만 김 양식장. 겨울 추위 속에서 그물망에 길게 매달린 김발을 채취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간척 사업으로 명맥이 끊어진 천수만에서는 지난 2022년 37년 만에 김양식이 부활했습니다. 현재는 100헥타르로 양식 규모가 늘어나 겨울이 되면 93톤가량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등에서 대량 생산되는 김과 달리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환경에서 자라 최고급 원초로 인정받는 게 특징입니다. 밀물 썰물이 확실해서 김이 물에 잠겼다 나오기를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김이 단련됩니다. 광천김을 생산하는 업체는 40여 곳으로 연간 생산량만 1,40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가공 전 상태인 원초를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공수해온 홍성의 김 가공업체들도 생산량 증가를 반기고 있습니다. 김 양식이 더 확대되고 또 더 좋은 환경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육상 양식도 좀 더 개발해서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해외에서 한국 김이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김 수출액은 지난해 충남의 수산식품 수출액의 93%인 2억 1,5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중 광천김의 비중이 전체의 41.2%를 차지하며 17년간 1위를 지킬 정도로 대표적인 수출 효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양식김 생산 확대를 계기로 원초 생산부터 가공,
수출까지 아우르는 김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조건 없이 먹거리를 나눠주는 그냥 드림 사업.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모범 사례로 꼽으며 전국 확대를 지시했는데요. 일각에선 외제차 타고 와서 받아가는 것 아니냐, 세금 낭비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유주성 기자가 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2만 원가량의 식료품 꾸러미를 나눠주는 그냥 드림 사업.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업을 우수정책 사례로 소개하면서 일각의 우려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벤츠 타고 와서 지부가고 그러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다 치더라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 현장은 어떤지 가봤습니다. 주 3회 꾸러미를 나눠주는 평창군은 오후 1시에 15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준비된 꾸러미는 25개로 부부에게는 1개의 꾸러미만 지급해 결국 15개의 꾸러미가 남았습니다. 초창기엔 준비한 물량이 모두 동났지만 요즘은 보통 이 정도 물량이 남습니다. 외제차를 타고 와 꾸러미를 받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움을 주신다 해서 그래서 저거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마음 편하죠. 가만 뭘 좀 얻어먹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냥 드림은 당장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자는 취지도 있지만 복지 문턱을 낮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게 궁극적 목표입니다. 매월 한 번 받을 수 있는데 2회 방문 때는 복지 서비스 욕구 파악을 위한 기본 상담을 진행하고 3회 이상 방문 시에는 읍면사무소 복지팀에서 상담을 받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그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 최대한 알아내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천 건의 상담이 진행되고 209명이 발굴된 가운데 평창에서도 발굴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465명 정도 이 그냥 드림 사업을 2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이용을 하셨는데 저희가 서비스로 이제 연계가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한 11분 정도가 되세요. 그래서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을 해서 조건 없이 퍼주다 보면 포퓰리즘만 부추길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 정부는 일단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평창, 춘천, 속초를 포함해 전국 67개 지자체에서 107개소 운영 중인 그냥 드림 사업을 올해 안으로 300개소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야심차게 첫 발을 뗀 그냥 드림 사업이 포퓰리즘이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충청북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구제역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재난관리금 1억 5천만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인천 강화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전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잇따르자 설 연휴 기간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효과가 좋은 소독약품을 농가에 긴급 지원하고 오는 20일까지 매주 금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 집중 방역에 나섭니다. 부동산 투자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동료 교사와 지인들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챈 초등학교 교사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충북 모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2022년부터 1년여간 부동산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며 지인 9명에게 27억 원을 받아 가로챈 뒤 이를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 투자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청주시 지역화폐 청주페이 환급 혜택이 15%로 늘어납니다. 청주시는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청주페이를 쓸 때 지급하는 환급 혜택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혜택은 월 충전 한도액인 30만 원 내에서 적용되며 이미 이번 달에 사용했다면 남아있는 잔액 한도 범위 안에서 15%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동군의 대표적인 관광 랜드마크가 될 와인 전망대가 오는 11일 정식 개장합니다. 영동 힐링관광지에 90억 원을 들여 50m 높이로 세운 와인 전망대는 전시 공간과 슬로프, 스카이워크 형태의 전망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동시 입장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합니다. 영동군은 와인 전망대를 힐링 관광지, 와인 관련 관광 자원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충주시가 유기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1인당 3마리까지 마리당 최대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은 질병 진단비와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등으로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충주시 입양 지원을 통해 유기동물의 안락사 예방과 입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귀성객과 시민 편의를 위해 설 연휴 기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대상은 노상 공영주차장 21곳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설주차장으로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무료로 개방합니다. 다만 통합주차관제 시스템이 도입된 환승주차장과 하복대지구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등 8곳은 평소처럼 유료로 운영됩니다. 충청북도가 설 연휴 기간 환경관리 공백을 막기 위해 특별 감시 활동을 벌입니다. 충북도는 연휴 전까지 폐수나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143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연휴 기간에는 도내 주요 하천 45곳을 순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와 각 시군에 24시간 환경오염 행위 신고 상황실을 설치해 폐수 무단 방류나 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